오늘의 황금중년 사연입니다. 곧 추석이네요. 작년 추석에 제사상 뒤집어 엎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올해 67 김미숙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1년에 12번 제사 준비였어요. 오직 제사만. 제사 때만 되면 새벽 5시면 알람이 울려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나요. 저희 시어머니가 새아가는 맏며느리니까 제사를 정성껏 해야 한다. 우리 집안은 제사가 좀 많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정말 매 달이었어요. 시어머니 계실 때는 시어머니 등살에 군말 없이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해. 하나하나 시어머니 입맛대로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그냥 했어요. 그 시절 며느리들 다 그랬거든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제사는 없겠거니 했는데 더한 놈이 있었어요. 맨날 숟가락만 들 줄 아는 남편이 엄마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제사상 차려. 라고 했고 시동생들은 형수님이 잘하시니까라며 뒤로 빠졌어요. 그래도 여지껏 해온 게 있으니 조금만 하자 싶어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이었지 뭐예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젯밤에 재워둔 갈비, 불고기, 전 부칠 재료들이 보여요. 이걸 보고 있자면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요즘엔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김미숙님 손목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무릎도 시려서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요리하고 앉을 틈이 없어요. 가끔 잠깐 앉으려고 하면 또 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엄마니까, 맏며느리니까 다들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오전 8시면 어김없이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요. 30년째 똑같이 말해요. 엄마, 미안한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갈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아들이 바쁘다는데 재촉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도 힘드니까 아들한테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면 아들놈은 아, 엄마 요즘 좀 많이 바빠요. 저녁 때 간다고 했잖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회사가 집보다 중요한가 봐요. 며느리는 그래도 착해요. 임신 중인데도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뭐 도와드리길까요? 하거든요. 근데 임신한 며느리한테 뭐 시키기도 참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서러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욱 시키기 뭐해요. 또 입덧으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제사 준비 때문에 쉴 틈이 없었어요. 입덧으로 토하면서도 남을 다듬고 그때는 그랬어요. 작년 제사 전날에도 남편은 어디 갔다 왔는지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어.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려요. 제사 준비는 눈꼽만큼도 돕지 않으면서요. 그때 제가 여보 이것 좀 도와줘 하면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올해는 좀 적당히 해. 이런 말만 해요. 저녁 무렵이면 도련님이 와요. 물론 빈손으로요. 와서 뭐라도 돕지도 않고 남편 옆에 TV 보며 앉아서 형수님 역시 솜씨 좋으시네.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뭔가 들고 온 적이 없어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 하나, 음식 하나 사온 적이 없어요. 그저 와서 먹기만 하고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작 이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시누이는 더해요. 역시 빈손으로 와서 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명절 되면 기대된다니까요. 큰 며느리라서 뭐가 달라요? 큰 며느리라서 평생 종처럼 살아야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남이 차려준 밥 먹고 싶은데. 가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1년에 2번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부러웠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그 긴 세월을 참고 또 참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겠지. 그저 나의 숙명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속으로 삭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여보, 생선구이는 했어. 작년에 빼먹었잖아. 이래요. 작년에는 음식 가지수를 줄이고 싶어서 일부러 하나 덜 차렸거든요. 올해도 구이는 빼려 하는데 하고 말을 흐렸는데 뭘 빼? 여지껏 제사상에 구이 뺀 적은 없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조상님도 사람이셨을 텐데 이렇게 한 사람만 고생시키는 걸 원하실까요? 조상님들도 다 사람이었잖아요. 아들이 저녁에 왔는데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회의 끝나고 부장님이랑 한잔하느라 이런 자리 빼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이러면서 완전 만취 상태더라고요. 제가 아들아, 그래도 이런 날은 적당히 마셔야지.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일 제사는 지낸다고 해요. 그럼 준비는 누가 다 해요? 결국 준비는 제 몫이에요. 참 아들이지만 밉더라고요.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하는 줄 아나 봐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구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셋째 도련님네는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우리 좀 늦을 것 같아요. 차가 막혀서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또 핑계예요. 매년 들은 똑같은 핑계들. 바쁘다, 멀다, 애들 때문에.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런데 정작 와서는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30년간 제가 쏟아부은 모든 노고가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제사 지내려고 온 가족이 모였는데 남편이 제사상을 보더니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생선구이가 없잖아. 온 가족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뭔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정민 엄마, 제사상에 왜 생선구이가 없어? 작년에도 빼먹어서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어떡해.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사에 성의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혼자 준비했는데 생선 한 마리 빠졌다고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손이 떨리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미친 듯이 퍼부었죠. 성의? 새벽 5시부터 하루 종일 혼자 준비했는데 한 가지 빠뜨렸다고 이렇게 화까지 낼 필요 있어? 제사가 장난이야. 온 집안을 창피하게 만들어. 그 순간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창피하다고? 창피한 건 당신들이야. 30년 동안 나 혼자 제사상 차렸어. 당신은 뭘 했어? 절 몇 번 올리는 게 다잖아. 장 보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설거지 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물 다듬는 것도 다 내가 했어. 그때 신우이가 좋은 날 이러지 말자고 끼어들었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큰 며느리면 뭐가 달라요? 큰 며느리라서 평생 종처럼 살아야 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시동생한테도 소리쳤어요. 도련님, 30년 동안 뭘 가져온 적 있어요? 빈손으로 와서 숟가락 얹은 거 말곤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팠던 건 제 아들이 한 말이에요. 에이, 우리 엄마.
많이 힘드셔서 그러신가 보다. 내년부터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넌 아들이라는 게 말로만 돕는다 하지? 엄마가 많이 힘든 걸 알면서 어째 한 번을 안 도와주니? 엄마가 손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파스 좀 붙여달라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일찍 집에 오지도 않았잖아. 가. 그래도 며느리는 좀 나았어요. 아들 놈한테 그만하라고 눈치 주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소리치며 더 화내더군요.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저는 여자라서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해요. 참다 못한 저는 앞치마를 집어 던졌어요. 30년 동안 매일 맸던 그 앞치마를. 앞으로 제사 지내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해. 특히 당신이 앞치마 매라고. 당신 조상님들 당신이 하라고. 당신 미친 거야. 집안 전통을 안 하겠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전통. 한 사람만 죽도록 부려먹는 게 전통이야?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끝이야. 다음 제사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그러곤 집을 나왔어요. 서러워서 눈물은 나는데 입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해보라지 싶어서 당장 시장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샀어요. 생선이랑 앞치마랑 남편한테 던져주고 집을 나왔죠. 집을 나섰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였어요. 명절날 놀러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줄만 알았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지만 가끔은 장보기를 도와줘요. 아들도 제사 전날에는 일찍 와서 나물 다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도련님도 이제는 음식을 사와요.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을 혼자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앞치마를 벗을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참아온 세월이 길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황금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입니다. 당신의 황금 같은 인생을 들려주세요.